안녕하십니까. 이뉴스의 김평곤입니다. 현재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지금 수개표를 요구하는 지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같은 동시간에 지금 문재인 씨 거주하고 있는 청구빌라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씨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문재인 씨 인터뷰를 한번 가능한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저 근무자한테 얘기 못 들으시고 그런지 오늘 뭐가 주장하셨으니까. 네, 어제 근무자한테. 그러니까 어저께 안 들어오셨다는 거죠. 어제 안 들어오시고 일주일에 여기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뭐 일이 계실 때는 있다가 또 안 계실 때도 하고 그러죠. 사모님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떠시고. 문재인 후보님은 여기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사모님은 여기서 계속 생활하시지 않나요? 생활하셨는데 지방 내려가셨어요. 같이 이번에? 같이 내려가서 안 보시더니 또 문재인 후보는 가끔가다게 차와갖고 그냥 구경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모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진 않는 모양이군요. 네. 주로 이제 주말에는 그냥 비우시겠네요, 자리를? 모르겠어요. 주말에 비올 때도 있고 계실 때도 있고 또 아니죠. 아무튼 뭐, 어디 정해진 스케줄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때 따라서 해서 틀리니까. 아무튼 저 사람들이 이쪽 바리케이트 안쪽으로만 안 들어오게. 저기도 원래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기도. 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자꾸 그냥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계시는 게. 뭔가 그래도 그냥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미 경찰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어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후보님 빌라 앞인데요. 네. 지금 촛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뭐랄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처음에 안철수 현상으로 움직였다가 작년 9월 15일 날 강주에서 지지 선언을 같이 했었고요. 철수처럼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사표 내시고 해단하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님을 동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님 집 앞에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투표를 함으로써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국민 대표로서 한 사람인데 저 시민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만큼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번에 그 투표 수개표 문제라는 거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그거를 갖다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1월 1일 날 여러 명이서 의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고 1월 4일 날 여기 촛불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문을 1월 5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전자개표기의 오류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통해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런 것은 자세히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됐다고 하니까 조중동 언론에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언론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대신에 저희 시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위해서 온 거고요. 뭐랄까 이분이 기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그리고 원하는 게 수개표 촉구입니다. 수개표를 촉구해서 우리가 개표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번 대선 선거의 어떤 그 결과보다도 네. 맞아.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승패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네. 그 오류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네. 한 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민주당한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님이 근데 승복을 빨리 하셨거든요, 이번에. 왜 그랬을까요? 승복을 그게 빨리 되게 하셨는데 궁금해요. 문재인 후보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네. 다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명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대표로서 어느 다른 사심이나 다른 것이 없다면 그분이 나서 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대표로 해서 민주당 대표로 우리 국민의 대표로 좀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화 제대로 된 사람들 그 구성원을 제대로 하셔 주시는 방법으로 이번에 앞장서시는 제일 1인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여기 같이 있게 됐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사 앞에서 정경래 의원이 했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러한 일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네. 좀 손상이 간다. 말 그대로 스크래치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나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문재인 후보님이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본인이 다치기 싫다, 나한테 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무대에서 안 움직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문재인 그런데- 후보나 민주당이 이렇게 재수검표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 사람 몫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대로 있겠지만 이것은 온 국민이 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려면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가 작더라도 진정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직접 나오셨으면 한다? 네네. 승복을 유지하셨어도? 이해요. 그렇게 승복은 되면 아까 뭐냐면- 청년회 의원 말로 따르게 되면은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님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서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아시죠?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충분히 그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수검표에 대한 재검증을 네. 촛불들이 움직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시민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된 줄은 큰 힘을 뭐 믿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실 줄은 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있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감 있게 제가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의 힘이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금전적이나 다른 부분이 그런다면 우리들이 보호해 주겠다. 보호하고 싶다. 보호하겠다. 같이 하자고. 그렇습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호해주고 해줄 테니까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막혀서 다 할 수 없는데 그 언론은 우리가 뚫겠다 그겁니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저희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저기 있는 다른 건 아니고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네. 그렇게 믿고 계시다? 네, 여러분 다 믿을 겁니다. 그래요. 국민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는데요. 네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왜 인정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먼저 승복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승자에게는 축하를 해주고 패자에게 위로를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거하고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승복을 하셨고 왜 저기 3시부터 4시, 5시, 6시 그 짧은 시간에 그거 수개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자료나 모든 그 정황에 의해서 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1시, 2시예요. 그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뒷날에 휴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밝혀주셔야 되고 알려주시고 모든 것이 수합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밝히는 그 과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빨리 승복을 하셨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승복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밝혀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안에서는 저희들 쪽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저희들도 피해를 볼 줄은 알아요. 그러나 폭력이나 그런 걸로 않고 우리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평화의 행진, 촛불 산책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죠? 네. 시간 얼마 네네.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 시간은 민주당 편인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도 이 밥그릇을 크고 작은 것을 본인이 느끼신다면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말하기를 제가 대표로 말하겠습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에게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용기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분 그리고 법을 아시는 분은 해주십시오. 그 밥그릇을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의견들이 무시되지 않고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표가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그걸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이 확실히 찌질한 인간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된 거고. 당선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 민주당이 형편없는 당이라는 게 하나의 성과죠. 그거 확실히 아는 거. 그러니까 당선면성 갖다가 나서지 않은 나서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될까봐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다고 했었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욕심보다는 이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건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왜냐하면 민주당은 서로 미룰 수 있지만 문재인은 자기가 혼자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든지 그걸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했다는 거는 배신자예요, 국민의. 이 사람은. 나 아주 거기에 굉장히 분노해요. 많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까지 가서 아무튼 쳐들었다가 욕을 근데 그 멍청하게 또 그걸 또 문님이니 달님이라고 하면서 문님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옛말에 말이죠. 아끼다 똥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대통령도 못 시키면서 어떻게 하려고. 글쎄 말해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저도 달림이라고 썼는데 달림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네. 뭘 지켜서 뭘 어떻게 했다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달림을 지키는 거는 아니, 그 사람이 달림이 나섰어요. 나서서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뜻은 다 막는 것은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그게- 못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만약에 무슨 운동을 하려면은 말이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에 있는 적부터 쳐버려야 돼요. 그게 모든 게 공자도 노나라에서 이 사람이 노나라에 처음에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벼슬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다 서로가 개개인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근데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자꾸.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정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자가 굉장히 관용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딱 찍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든지요. 뭐 사람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보고선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고 거기서 안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이고 그건 정말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딱딱 정리를 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가게끔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죠. 자, 2,700장이죠? 2,700장 개설하는데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50분. 자, 50분 정도 걸려야지, 저게, 3,000장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시간은. 자, 그러면, 요놈을 한 지역에 서울 강동구를 다 제가 요거 공포 시간하고 분류기 운영 종료 시간 빼갔어요. 빼갖고 지금 여기 이제 시간이, 걸린 시간을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요거 시간별로 다 있거든요. 시간이 처음 이렇게 7시부터 7시 14분부터 해갖고 쭉 내려갑니다. 이게 새벽 4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여기에 시간을 보십시오. 걸린 시간이. 이게 41분부터 시작인데, 이걸 좀 키우기 좋나? 이거는 좀 밖에다 하면 좋겠는데. 밑에 어. 오른쪽 하단에 아, 여기 100%. 네. 200%. 네, 요걸 해볼게요. 자, 보면,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죠? 자, 41분, 50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수급했어요. 수급하다가, 자, 내려가면 이제 시간이 가면, 자,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29분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9분 되면 이제 드르륵 하는 시간이거든요. 드르륵 건사. 한장 하다가 이제 드르륵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한 20분 되고요. 20분 대, 30분 대. 시간이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어째 1시간도 걸렸어요. 이거는 뭐가 좀 이의가 있었겠죠? 제대로 걸려갖고 뭐, 사실 급사하고 하면 시간이었겠고.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20분대로 떨어집니다. 20분대. 자, 18분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13분대로 나옵니다. 15분, 13분대나 13분대. 자, 그래. 여기 13분대 용지를 내가 찾아볼게요. 13분이라는 거는 이거 그냥 가지고 왔고 심사 검열성에 가면 이게 대기가 되거든요. 그냥 바로 개수기도 안 돌리고 그냥 바로 가져가고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13분 정도 돼요. 자, 용지를 볼게요. 투표 용지가 몇 장인지. 13분 걸린 걸 보면 자, 12시 56분에 프린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이제 나왔는 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는데 장수가 몇 장이냐? 3,000장이죠? 3,000장. 3,000장. 아까 3,000장이 50분 걸렸죠? 네. 50분 걸린 게 이제 56분에 끝났는데, 공표 시간이 보면 1시 9분입니다. 딱 13분 걸렸어요. 13분. 13분. 자, 이런 자료가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지체하지 말고. 예, 한 개가 아니고, 예, 보면, 자, 이 밑으로 갈수록 전다 시간이 보면, 그냥 10분대입니다, 10분대. 그죠? 자, 그러면 제 동영상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 동영상 이거는 지금 공개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네, 300장은 13분. 잘 받지를 말고, 여기 와 계신 분들만 보고만 계십시오. 왜냐면, 제가 또 국회, 또 이게 폭행 나다가 그런 장면이 나서.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 된다. 이거, 중요한 중요하지라서 안 된다. 끄셔야 돼요. 요거만 잠시 일단 끄시고요. 보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20분대, 40분대가 걸리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20분대, 40분대 걸립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이쪽 보입니까? 이쪽에? 저쪽에 하고 있는 작업. 이쪽에 하고 있는 작업. 사람 치워봐야 돼. 자, 시간 재보세요. 요게 한 묶음, 이게 100묶음이거든요. 3,000배면 저게 30묶음이죠. 30묶음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하면 20분에서 40분 걸려요. 시간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안 뜯어 있는 거는 바로 개표기 다음 장면인데, 요걸 한번 시간 한번 떼봐야 돼요. 요거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겠죠. 2분 정도. 중간에 참수면 되는 거죠. 네? 저게, 자, 이게 100개 묶음 한 묶음이거든요. 한 묶음에, 만약에 2장만 조작된 게 들어가 있다.
2장만. 그러면 2장이 1번 후보표 걸 빼갖고 2번 후보에, 2번 후보표인데 2번, 개수만 그냥 2번 한 거예요. 장수는 이게 100장 맞는데 99장 득표했다 하고 이쪽이랑 102장 득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고 2% 넣으면 4% 조작이에요. 4% 조작.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2장 못 작을 됩니다. 100장 중에 쭉 돌리면. 네? 그래서 조작이 돼 있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수개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드르륵.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전자개표기를 주가 되고 사람은 그냥 옆에서 뭐 그냥 형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개표기가 개표는 거 맞죠? 전자개표기가 개표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부인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찍고. 예. 다음에 이제 요 장면. 자, 요거는 이제 저거 했고. 다음에 10분대, 13 나온 거는 13분도 사실 사실 지금 한 건데. 자, 요거는 그냥 가지고 와고 들고 와서 여기 사놓고 딱지 이거 1분 후보 뭐 누구 2분 후보 있는 거 여기서 바로 빼내고 바로 돌립니다. 개수기. 바로 이렇게 해갖고 개수기 돌려갖고 가져가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도 한 20분 걸릴게요. 20분대에 걸리는데 13분대에 나오는 거는 야 기록입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나머지 채로 가서 그냥 끝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자료를 자, 이거는 공개되면 저는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자, 이거. 이게 국회 시험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아니, 웃기는 거는 제가 이걸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당을에서 여기 총무 아니요. 저 핑크색의 옷 입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지금 클릭하는데 저기 위치가 다른 게 뭐냐면 아래 하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상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피릭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근데 피릭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피릭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다시 봅시다. 시간을 다시 보면 자, 이게 16분대는 16, 15분대, 18분대. 자, 이게 뭐 많죠.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신고한 건데, 신고. 그 기자분들이 취재한 것도 있어요. 취재했는데, 그런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거보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강남, 분당을 이야기하다 말했는데, 분당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책임자가 직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 여자분 상주해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끝나고 상주해야겠다니까 제가 이의를 정했어요. 아니, 저렇게 했는 걸 상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촬영해갖고 문제도 삼을 건데, 그걸 어떻게 상을 준다고 그럽니까? 피릭 잘했다고, 빨리 끝냈다고.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 계엄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참가님도 없습니다. 네. 저는 참가님 안 써. 이거만 보는데. 예, 상관이 하셔서 대화 한번 찍어주시고요. 아까 찍혔어요. 찍었어요. 이렇게 그걸 따라서 끝까지 왔어요. 저거 대화 맞죠? 두 번째 거? 아니, 두 번째요? 아니, 첫 번째? 저 지금 참관님이 없으니까. 네, 그거 끝나고 대화 맞죠? 비불력 엄청나네. 막 돌아가고 있고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거 끝나고 기초 상황표를 또 청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분류가 얼마나 나왔는지. 진짜 이거 다 미분류인데? 이거 맨 끝에? 미분류가 상관없어요. 안철수 후보 그거 거기 옆에 바로 미분류예요. 안철수 후보만큼 미분류가 있어. 후보가 4분 나온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보면 알지. 네. 그리고 저번에 개표시 현장에 갔을 때 3번씩 봤지. 네. 이게 똑바로 찍혔는데 미분류를 된다니까. 여기 선생님 보세요. 이거 미분류 아니에요? 이거 미분류 아니에요? 안철수고 여기 바로 옆에. 그거는 미분류가 다 합친한 거야. 그 미분류가 이만큼 나와? 안철수만큼. 이 새끼들은 우리가 미분류 보니까 미분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미분류하고 일반 나머지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해놨어. 아니 이거 미분류인데 네, 이쪽이 엄청 도장도 찍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분류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찍어놔야 맞습니다. 네. 다수개 표해야 되고, 네. 전자개표기호를 지금 잡아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안철수죠. 네. 미분류가 다 안철수야. 그러니까 왜 5개를 다 찍지? 도장은 완벽하게 찍죠. 네. 지금 안철수는 이 앞쪽이고요. 이 뒤에가 미분류표예요. 기계가 얘는 나를 얘가 무슨 표인지 내가 인식을 못하겠어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김지성.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자개표기 투표 불리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 갔어? 예, 요 끝에 미분류 안철수 바로 뒤에 미분류가 얘가 지금 나는 얘를 인식을 못하겠어 하고 미분류를 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 조작을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냐에 따라서 찍히건 안 찍히건 상관없이 1번이 2번으로 가고 2번이 1번으로 가고 이렇게 미분류로 가고 그런 거예요. 무슨 새누리당을 포용을 해. 비리 있는 사람들을 포용을 하라는 말입니까? 상관없어요. 누구 표든 간에 가는 거예요. 기계가. 네. 저번 저 아줌마도 지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해야지. 통화죠. 방송을 하고 있어. 쳐다보질 않아.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저 아줌마 저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안 보고 하고 있어. 안 보고 하고 있어. 네,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안 보고 하고 있어. 대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안 봐요. 확인을 안 해. 투표지를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저 아줌마 뭐합니다. 투표지 안 봐요. 저 다시 해야지 저거.
네, 여러분 다 믿을 겁니다. 그래요. 국민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는데요. 네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왜 인정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먼저 승복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승자에게는 축하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거하고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승복을 하셨고, 왜 3시부터 4시, 5시, 6시 그 짧은 시간에 그거 수개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자료나 모든 그 정황에 의해서 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1시, 2시예요. 그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뒷날에 휴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밝혀주셔야 되고, 알려주시고, 모든 것이 수합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밝히는 그 과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빨리 승복을 하셨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승복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밝혀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안에서는 저희들 쪽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저희들도 피해를 볼 줄은 알아요. 그러나 폭력이나 그런 걸로 않고 우리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평화의 행진, 촛불 산책,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죠? 네. 시간은 얼마 네네.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 시간은 민주당 편인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도 이 밥그릇을 크고 작은 것을 본인이 느끼신다면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말하기를, 제가 대표로 말하겠습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용기 있게 나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이렇게 재수검표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 사람 몫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대로 있겠지만, 이것은 온 국민이 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려면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가 작더라도 진정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직접 나오셨으면 한다? 네네. 승복을 유지하셨어도? 당연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청전회 의원 말로 따르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님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서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아시죠?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충분히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수검표에 대한 재검증을 네. 촛불들이 움직이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시민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되는 줄은 큰 힘을 믿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해주실 줄은 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있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감 있게 제가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의 힘이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금전적이나 다른 부분이 그런다면 우리들이 보호해주겠다. 보호하고 싶다. 보호하겠다. 같이 하자고. 그렇습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호해주고 해줄 테니까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막혀서 다 할 수 없는데 그 언론은 우리가 뚫겠다 그겁니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저희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저기 있는 다른 건 아니고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네, 그렇게 믿고 계신데. 그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됐다고 하니까 조중동 언론에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언론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대신에 저희 시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위해서 온 거고요. 뭐랄까 이분이 기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그리고 원하는 게 수개표 촉구입니다. 수개표를 촉구해서 우리가 개표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선거의 어떤 그 결과보다도 맞아. 전자 개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승패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그 오류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네. 한 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민주당한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님이 근데 승복을 빨리 하셨거든요, 이번에. 왜 그랬을까요? 승복을 빨리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명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대표로서 어느 다른 사심이나 다른 것이 없다면 그분이 나서 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대표로 해서 민주당 대표로 우리 국민의 대표로 좀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화 제대로 된 사람들 그 구성원을 제대로 하셔주시는 방법으로 이번에 앞장서시는 제일 1인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여기 같이 있게 됐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사 앞에서 청평래 의원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좀 손상이 간다. 말 그대로 스크래치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나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문재인 후보님이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본인이 다치기 싫다, 나한테 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무대에서 안 움직이는 건 안녕하십니까, 이뉴스의 김평곤입니다. 현재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지금 수개표를 요구하는 지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같은 동시간에 지금 문재인 씨 거주하고 있는 청구빌라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씨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문재인 씨 인터뷰를 한번 가능한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저 근무자한테 얘기 못 들으시고 오늘 나갔잖아요. 어제 근무자한테. 그러니까 어저께 안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어제 안 들어오시고 일주일에 여기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일이 계실 때는 있다가 또 여기 안 계실 때도 맞고 그러죠. 사모님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문재인 후보님은 여기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사모님 여기서 계속 생활하시지 않나요? 생활하셨는데 지방 내려가셨어요. 같이 이번에? 같이 내려가서 안 보시더니 또 문재인 후보는 가끔가다게 찾아와갖고 구경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모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진 않는 모양이구나? 네. 주로 이제 주말에는 그냥 비우시겠네요, 자리를? 모르겠어요. 주말에 비울 때도 있고 계실 때도 있고 또 아니죠. 아무튼 어디 정해진 스케줄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비울 때 따라서 그냥 틀리니까. 아무튼 저 사람들이 이쪽 바리케이트 안쪽으로만 안 들어오게. 저기도 원래 이게 막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어떻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한테 뭐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계시는데. 뭐라 그래도 그냥.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미 경찰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어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 지금 그 문재인 후보님 빌라 앞인데요. 네. 지금 촛불을 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뭐랄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처음에 안철수 현상으로 움직였다가 작년 9월 15일 날 강주에서 지지 선언을 같이 했었고요. 철수처럼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사표 내시고 해단하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님을 동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님 집 앞에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투표를 함으로써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국민 대표로서 한 사람인데 저 시민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만큼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번에 그 투표 수개표 문제라는 거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그거를 갖다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1월 1일 날 여러 명이서 의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고 1월 4일 날 여기 촛불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문을 1월 5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전자개표기의 오류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통해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런 것은 자세히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